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새 학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이제는 자신의 목표를 좀 분명하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수시 준비는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내신과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시 계획을 좀 잘 세워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2016학년도 대입의 출발선상에 있는 우리 학생들,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미리미리 자신의 계획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2월은 교사들도 바쁘지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바쁜 달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된 것을 잘 확인해서 수시 준비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니까 2월 한 달 동안 생활기록부 잘 확인하시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입시계의 대장금이시죠.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장 조미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정경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월 달은 학생들도 굉장히 바쁜데요. 또 설도 끼어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2월이 짧은 달인데 또 금방 시간이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예비 고3 학생들은요. 3월 달에 처음 시행되는 첫 모의고사 준비를 2월 달 동안에 좀 완벽하게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전략 잘 하시고요. 학습 계획 잘 짜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우리의 슈렉 선생님이시죠.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의 정주원입니다. 오늘로서 수능이 약 295일 남았습니다. 벌써 한 9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아마 고3 1년 중에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올해가 고3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빠른 시기인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새 학년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위해서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청하실 분들은 TBS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하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화면 통해서 첫 번째 상담 학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만나볼 분입니다. 문화 관련 업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신데요. 따님이 1학년 때 교내 학교 동아리를 잠깐 했는데 학생부 전형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논술이나 정시에 집중해야 할까요? 논술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고2 학생 엄마입니다. 네, 이제 예,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올라갈 텐데 네. 어머니께서는 어떠신가요, 마음이? 걱정이 너무 많이 되죠. 그렇죠. 어머님도 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좀 잘 받아볼 텐데요. 조미정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어머니 조미정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따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하셨나요? 이제 우리 딸이 그 학교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한 편이 아니라서요. 네. 예, 2학년 때 동아리도 이제 1학년 때만 잠깐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학생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네. 그게 첫 번째로 이제 궁금하고요. 네. 그 학생부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이제 논술이나 정시에 집중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논술 준비도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학생부 전형 지원 가능성과 논술 정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차근차근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네,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 내신 성적입니다. 2학년 때까지 내신 평균입니다. 국어 1.6, 수학 3.25, 영어 2.5, 사회 2.17, 평균 2.33등급이고요.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수학은 3에서 3.5, 영어는 2.5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모의고사는요, 11월에 치렀던 모의고사입니다. 국어 B형이 100분이 98.71로 높은 상위 1등급이고요. 수학 A는 3등급, 영어 3등급, 생활과 윤리 4등급, 사회문화가 5등급으로 평균 2.875등급이고 100분위 합은 321 정도입니다. 네. 6월달 성적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이 됐고요. 수학은 오히려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네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떨어졌고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같은 경우도 등급이 하나씩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다음은 볼까요? 네, 비교과입니다. 교내 활동을 보겠습니다. 1학년 때는요, 교내 바자회에 물품을 기증하거나 판매하는 활동을 했고요. 수련 활동이라든가 성경 연구,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2학년 때는 국어과 명예교사로 위촉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 활동을 보시면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어르신 사진 촬영 행사 보조 활동을 했고요. 그 외에 봉사활동은 1학년 16시간, 2학년 20시간을 했고요. 한국사 능력시험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네, 희망대학은요, 일지망 이화여대 사학과 문헌정보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논술전형이고요. 이지망은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학생부 종합 또는 논술전형, 삼지망은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학생부 종합 또는 논술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은 전형적인 인문계 학생 같은데요. 국어 영역의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보다 이제 우수한 학생인데요. 먼저 조미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네, 우선 큰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학생의 내신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요. 수능보다는 내신 성적이 현재 상태로는 월등히 유리한, 그러니까 수시 적합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1학년, 2학년 지금 전체 국영수 평균 등급이 2.33이니까 아주 나쁜 편은 사실은 아닌데요.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기에는 약간 교과 성적은 아쉬움이 좀 있는 편입니다. 대신 국어 성적은 매우 뛰어난 반면에 수학 성적이 조금 약한 편에 속하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2학년 때 성적이 1학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지원을 한다면 이제 남아있는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향상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여름방학 동안에 방과후 학교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반을 이수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2급 자격증을 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특이한 점은 중학교 때부터 고1 때까지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어 중문학과에 관심도도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의 향상 정도에 따라서 이 대학의 수준이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시고요. 비교과 부분은 1학년 비교과는 저희가 학생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직 2학년 부분이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아서 1학년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의 장점을 조금 찾아본다면요. 2학년 때 국어과 명예교사로 위촉이 돼서 수업 자료를 준비했거나 교사로서의 갖추어야 될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 됐다는 그런 이제 활동 내역을 이제 적어줬는데요. 이 진로 및 특이사항을 보면 1학년 때는 교사, 2학년 때는 전문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머니, 우리 학생이 교사 또는 전문직이라고 했는데 오늘 희망하는 직업은 문화 관련 직업을 갖고 싶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 아이가 꿈이 네. 사실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닌데 네. 자기가 그 문화인류학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구체적인 꿈을 이제 정해 나가고 싶은 거죠. 네. 예, 그래서 네, 지금 알겠습니다. 교사는 조금 자기 적성이 약간 안 맞는 것 같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 명예교사를 하면서. 예.
네. 꿈이 바뀐 케이스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이제 교사에서 문화인류학 쪽으로 관심이 조금 이제 전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학생이 그 1학년 때 동아리 성경 연구반에서 보면 성경 사건 스토리를 재구성해서 발표한 이런 그 활동 내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 중에 보면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 사업과 인류학자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인류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2학년 때 그 진로 희망사항을 전문직이라고 두지 말고 오히려 뭐 문헌 연구가라든가 아니면 자료 연구가라는 이런 좀 구체적인 꿈을 학생부에 적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어머님이 아이에게 이야기하셔서 이 진로를 전문직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직업으로 수정하시는 것이 나중에 원서를 쓸 때도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우리 학생 표준점수 합이 483점 정도 되는데요. 이 성적 같은 경우가 이제 상위 한 22% 정도 되는 성적입니다. 그래서 문과 쪽에서 요 정도 성적이라면 이제 이 서울권의 하위권 대학 정도를 갈 수 있는 성적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상위의 1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수학과 영어가 지금 현재 3등급이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수시 때 원서를 써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준비한다면 적어도 2개 합 4 또는 합 6 이런 정도를 맞춰주셔야 논술 전형 또는 교과나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국어는 1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수학하고 영어 중에서 한 과목 정도는 2등급까지 올릴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한 어떤 분위기를 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학생 성적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는 어떤 전형이 좀 적합할까요? 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의 순서대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우선 1순위입니다. 학생부 교과 또는 종합에 대한 학생부 중심 전형이고요. 2순위는 논술 전형, 그리고 마지막 3순위는 정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학생부 중심 전형에 대해서 1순위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대비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학생 내신이 2.33인데요.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대학보다는 내신 성적을 활용해서 갈 수 있는 가능대학이 사실상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대학에 대한 눈높이 조질만 가능하다면 이 서울의 중위권 대학에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종합 전형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3학년 1학기 내신과 그다음에 혹시 부족한 비교과가 있다면 이 겨울방학 지나기 전에 마무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내신이 좋기 때문에 사실 논술 전형에서 교과 성적에 대한 불리함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와 그다음에 논술을 어느 정도나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통 논술 전형이라고 해서 대부분 학생들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으로 상향 지원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 점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시 같은 경우 지금 수능 준비 부분인데요. 수시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수능 성적을 끌어올린다면 오히려 정시에서도 서울 중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정도로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순서대로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과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전형의 순서로 추천을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이화여대와 숙명여대인데요. 이 대학들의 특징 그리고 준비사항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화여대나 숙명여대 같은 경우 사실 내신 성적으로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을 쓰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화여대 일반 전형입니다. 문헌정보학과나 사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아직 모집 인원은 확정이 안 됐고요. 전형 방법은 학생부 30에 논술 70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시면 국수, 영사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6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학생부 같은 경우는 지금 국수, 영사, 과 중에서 상위 30단위 성적만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봤더니요. 뭐 문학, 한국사, 국어 같은 경우는 모두 그동안 1등급을 맞았고요. 세계지리, 생명과학, 지구과학 같은 경우 2등급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3학년 1학기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사실 내신 성적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의 논술 같은 경우는요.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우리 학생이 영어 제시문에 강점이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시문의 예시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영문 제시문을 요약하고 다른 제시문의 관점에서 이 영문 제시문의 내용을 비판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독해의 개념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요. 학생부 자체로는 전혀 지원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어느 정도나 충족을 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에 대한 준비 정도를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요 정도 수준 같으면 정시로 따지면은 한 20점 이상 높은 대학에 지금 상향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중어중문학부 20명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중에서 2개 등급 합이 4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어 1등급, 수학이나 영어에서 3등급이니까 현재 상태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충분히 충족할 수 있고요. 학생부 40에 논술 60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같은 경우는 국수, 영사, 전과목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논술의 유형 같은 경우는요. 통합 논술형인데요.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내신 준비 또는 논술, 수능을 요즘은 다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내신상 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는 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조금 이 논술에 대한 유형을 우리 학생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충을 좀 해준다면 충분히 숙명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앞서 우리 학생에게 그 적합한 전형에 대해서는 조언을 좀 해주셨고요. 어머님께서 이 따님이 지금이라도 논술이나 정시에 좀 집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셨는데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는 것은 대학의 수준을 좀 높여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신도 준비되어야 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논술 전형이라고 해서 논술에만 올인한다고 해서 이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뭐 2, 3주에 한 번 정도씩 목표 대학의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본다든가 아니면은 국어 영역을 공부하면서 국어의 그 지문을 오히려 논술 유형처럼 본인이 직접 뭐 요약해보고 비판해본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논술만 준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논술과 수능 최저 기준 그리고 우리 학생은 학생부 종합과 교과 전형을 또 원서를 써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민정 선생님께서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까지 꼼꼼하게 지금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지금 우리 학생의 현재 수준을 고려해서 지금의 좌표로 고려할 때 우리 학생에게 적절한 대학과 전형은 어디가 있는지 좀 추천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중에서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명지대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동덕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 두 대학의 전형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명지대 같은 경우는 문헌정보학과 7명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100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동덕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문헌정보학과 같은 경우는요. 1단계는 학생부 성적으로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 서류 부분에 있어서 2학년, 1학년 때 했던 그런 그 문헌 탐구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화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주시고요.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국수 0, 4과 중에서 2개 등급 합이 6이기 때문에 이 최저 기준은 충분히 우리 학생이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와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1단계는 학생부 종합, 그리고 2단계는 심층 서류평가로 진행이 되는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4학과 11명 선발이고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치릅니다. 두 대학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 중에서 한 곳만 더 추천을 해드린다면요. 세종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 역사학과입니다. 학생부 50, 논술 50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 영사 중에서 2개 등급합이 5입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신가요? 예, 공부를 더 열심히 시켜야겠네요.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오늘 도움 많이 되신 것 같으세요? 네, 네. 네, 3학년 올라가서 우리 학생이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문화 관련 직종을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중심 전형, 2순위 논술 전형, 3순위 정시 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진로 희망을 전문직에서 문헌연구가나 자료연구가로 수정할 것을 고려하시고 3학년 1학기 성적 향상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로 명지대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학생부 종합으로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논술 전형으로 숙명여대와 세종대학교를 추천해 드립니다.